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정부가 10개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국제 운영을 신청하겠습니다만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주는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다음 한 주의 주간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예상했던 조정의 지난주였는데요. 근데 양봉이었어요. 예, 굉장히 크게 하락할 법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엔 양전하고 끝났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폭락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대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지난주에도 댓글에서 뭐 폭락할 이유가 없냐 뭐 이러면서 하시던 분들은,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당사자분들이 계시면 제가 댓글을 달면 왜 거기 댓글을 다시 안 달아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댓글을 안 달아주세요. 예, 다시 안 들어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굉장히 확신에 찬 말씀들을 하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요. 예. 아직 모른다라고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다 차치하고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만 좀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올라타느냐 깔리느냐죠. 사실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제가 이 자료 있잖아요. 주간시황. 제가 모르고 주간시황 파일을 지웠습니다. 지워가지고 저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예, 고생 좀 했습니다. 예, 그냥 그렇다고요. SK바이오팜의 행방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되겠죠. 이게 과연 상한가를 계속 갈 것인가? 당연히 상한가 계속 가지는 않겠죠. 예, 언젠가 멈출 겁니다. 멈출 건데 어디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요. 저거는 최소한 월요일 한 번은 더 갈 것 같아요. 그 상한가를 유지할지 말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대북 관련 이슈는 또 어떤 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 한 주예요. 자, 위클리 대시보드를 이왕 다시 만드는 거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자, 호재 포인트. 자, 호재 포인트를 보시면 SK바이오팜 바이오 훈풍이 있죠, 지금. 상한가 랠리가 끝난 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로 갈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 증시의 맛을 보고 분명히 지금 SK바이오팜은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 손해봤다라고 하는 사람 데려오시면 제가 굉장히 큰 돈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상한가 랠리가 끝나면 분명히 파는 애들 나올 거예요. 팔면은 걔들은 그 상한가가 풀리고 하한가를 간들 분명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맛을 봤죠. 그분들은 다른 종목을 투자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번 돈으로 이거는 내 제2의 인생이다 이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낙수효과란 거고요. 자, 이동 섹터가 바이오인지 여부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이오로 투자해서 돈 번 애들이 바이오로 타실 확률이 높겠죠. 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 이거는 다른 말이지만 아무튼 예,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예, 미국 비건이 긴급 방한한다고 하죠. 박지원 씨, 임종석 씨 등 이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좀 라스트 미닛에 스퍼트를 좀 할 것 같아요. 미정부 5차 경기 부양책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3조 달러. 미 운송회사 YRC의 구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구제를 하겠다고 해요. 우리 지금 그 채권단 막 들이닥쳐가지고 뭐 두산, 그 아시아나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EQ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자, 6.2조, 6.8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이게 큽니다. 10%나 차이가 나요. 다양한 컨센서스가 있는데요. 2분기 최악이라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2분기 최악일 거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자, 악재 포인트를 보시면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입니다. 빠른 검사 영향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미국 락다운 재개 지역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있는데요. 중국도 통과시키고 미국도 통과시키고 지금 약간 신경전 하고 있어요. EU랑 영국이 브렉시트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미래관계 등 무역협상 초기 단계 진통, 그리고 국내 증시 영국계 자금 이탈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국계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주시해야 돼요. 가파, 반독점법 위반 조사, 이건 지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슈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팡을 필두로 가파라고 하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인데요. 얘들이
그 언택트랑 원격, 그러니까 언택트랑 비대면에 엮여 있어요. 그런 애들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하원 청문회에서 받는답니다. 얘들의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미국 주식의 상승을 이끌어온 애들인데 출렁한다면 나스닥이 안 좋겠죠. 약간 이런 거는 블랙스완인 것 같아요. 기타 사항 보시면 이제 신라젠이 상장 폐지 결정 10일 기심위가 열릴 예정이에요. 바이오 섹터 변동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불확실성 해소로 갈 수도 있어요. 자, 7월 옵션 만기일 낮 뉴일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수소 육성 전략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를 보시면 이제 건설 구매자 지수가 좋게 나오고요. 영국, 미국의 ISM 구매자 지수가 좋게 나오고요. 미 졸트 일자리 수가 완화됩니다. 나쁠 게 없을 것 같은 한 주죠. 어찌 보면 가파 저게 제일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확산 같은 건 의미 없습니다. 계속 코로나 확산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그 숫자를 좀 트래킹 해보세요. 지금 제가 뺐는데 숫자를 트래킹 해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는 바로 나옵니다. 자, 의신입니다. 팬데믹 프로그레스. 이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그 코로나 1차 확산 시기에 그만한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벼운 한 주가 될 거다. 이코노미 캘린더가 별거 없어요. 가벼운 한 주가 될 거다. 자, 그럼 세컨드 하프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2분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 반 이상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얘들이 지금 마켓은 불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리바운드 호프. 경제가 리바운드 할 거는 호프로 계속 왔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기사예요. 글쎄요. 유럽이나 차이나 이런 리커버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유로존이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1 트릴리언 유로의 리커버리 펀드가 있고 코비드 19에 대한 복구를 위한 리커버리 펀드를 조성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브렉시트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후속 회담을 하고 있는데 브리튼, 영국이랑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브렉시트 토크가 럼브론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브렉시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무역 협상을 하는데 결렬됐답니다. 자,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입니다. 증시 미쳤나봐. 왜 이렇게 올라? 터미네이터 랠리. 자, 내신들은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돼요. 자, 터미네이터 랠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주가가 뜨겁게 불타오를수록 버블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자, BOA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고 돈독 오른 미친놈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펀드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좀 달았는데요. 오늘 네이버 뉴스에 펀드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펀드는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 걔들이 수익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약관을 읽어보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손해 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자, 봐요. 그러면 이 펀드란 애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죠. 근데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은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결국엔. 자기들 월급 주고 회사 돌리고 들어온 돈으로 부동산 사서 가치 올리고 약간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펀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주는 애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뭘까요? 그렇게 보면 펀드에 돈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10원 한 장 넣지 않아요. 전 전체 응답자의 80%에 달해. 펀드 매니저 80%가 비싸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펀드 매니저 중에 80%가 주식을 못 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승 랠리에 참가 못했다는 거예요. 98년 조사 시작 이후 최대치였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잖아요. 펀드 매니저들 뭐라고 했죠? V자 반등은 없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V자 반등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솔직한 겁니다. 얘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V자 반등 없다고. 80%나. 그래서 안 샀다는 거잖아요. 자, 기업 실적이 줄어들어 경기 하강 움직임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 자, 기업 실적이 줄어들어서 경기 하강 움직임이 확실시 된대요. 100%입니다. 대단한데요. 그럼 이 사람들 인버스를 다 샀어야 돼요. 귀때기 때리고 바지 내리고 엉덩이 때린 다음에 계좌 보자라고 하면 그 안에 인버스가 가득 차 있어야지 애들 말이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못 산 애들의 아우성이 여기 들리네요. 자, 개미들 달려드는 따상 SK바이오팜 그들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기사들이 재밌죠. 요즘에 계속 개미들 멘탈 흔들기를 위한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들이 바라는 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준다면 모두 돈을 벌겠지만 솔직히 뭐 솔직히야 이때부터는 소위 폭탄 돌리기로 넘어가게 된다. 솔직하게 폭탄 돌리기로 넘어간대요. 무슨 기사의 퀄리티가 좀 어차피 SK바이오팜 없습니다. 저 진짜 굉장히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싸게 오른 주식을 누군가 계속해서 사줘야만 내가 팔고 나올 수 있는 도박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SK바이오팜은 도박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이 그래요. 의식의 흐름이 SK바이오팜 따상이고 상한가 2번 갔고 뭐 외국인 팔고 기관들 사고 이 SK바이오팜은 투심이 좋고 하다가 넘어오는 게 이들이 바라는 대로 주가가 올라주냐 솔직히 폭탄 돌리기다. 자 SK바이오팜 따상 그 다음에 상한가 폭탄 돌리기 도박판 이렇게 끝나는 흐름이에요. 진짜 쓰레기입니다. 예, 이런 기사는 쓰레기예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쓴 사람들 기자 이름 다 외워놔야 됩니다. 예, 진짜. 인도 내달 15일 코로나19 백신 출시. 전문가들 가능성 낮게 봐. 예. 이 전문가는 누굴까요? 백신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신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빨리 만들겠다는 사람들 좋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그런 기본적인 기간이 있죠.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그냥 막 투입할 모양이에요. 자, 35.1조 슈퍼 추경 예산. 슈퍼 추경. 발음 어렵다 이거. 6일부터 풀려 3개월 내에 75% 쓴다. 그러면 거의 한 20조 넘게 3개월 내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어디 투입될지만 보면 돼요. 슈퍼 추경 뭐 미래 자손들이 빚을 진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 우리랑 관계없어요. 뭐 사람인, 예, 아니다. 자, 일자리 사업 등, 예, 이거 빼시죠. 또 디지털 그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도 포함하고 있다. 예, 한국판 뉴딜 집중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따상, 점상, SK바이오팜 던지고 카카오 샀다. 이 기자분은 제가 쓰레기 관련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본 기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자, 보세요. 참.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오늘 내시는 다 열받게 해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를 다시 다 작성해서 부정적이긴 해요. 굉장히 지금 침침합니다, 눈이. 자, 외국인이 SK바이오팜을 순매도하고 사들인 종목은 무엇일까? 같은 기간 외국인은 카카오를 1,900원치 순매수했다. 자, 카카오 종가는 뭐 그렇고 신고가 썼고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삼성전자 우, SK로 사들였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경제나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논리력은 제로라고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순간 캐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주체를 한 명으로 본 겁니다. 맞죠? 외국인을 한 명으로 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SK바이오팜을 판 외국인이랑 이 카카오를 산 외국인이랑 같은 사람일까요? 진짜. 예, 한국, 일본은 그냥 계속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그렇게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은 홍콩 제재 법안을 상원 가결했고,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상임위 통과했고, 그 뒤에 어떤 액션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여기서 악화된다? 글쎄요. 그 대선에 너무 안 좋아요. 대선에도 안 좋고, 악화돼도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ISM, 졸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별 라이트 위크죠, 결국엔. 집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도 딱히 집중할 만한 건 없어요. 이거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자, 7월 8일에 EU에서 수소 육성 전략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0일에 신라젠 기심위가 열려요. 이때 어떻게 될지 결정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개선 계획서를 신라젠에서 제출하면 20일 연기예요. 그러면 7월 말이겠죠. 제출 예상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말부터 알츠하이머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치매학회라고 하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열리고요. 젠백스 외에는 딱히 두각을 드러내는 업체가 없네요. 뭐 신신제약 뭐 이런 애들. 예, 나스닥은 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보시면 알겠지만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결국엔 조정을 보였지만 조정은 매수 기회였죠. 한 주간은요. 다음 주가 하락할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지난주는 조정이 매수 기회였습니다. 예, 폭락의 전조라고 막 다들
나발을 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떨어질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음 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판으로는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좀 보면 지금 투자자 예탁금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CMA도 출렁했지만 양은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요. 추세 타고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상 그래요. 악재도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 타고 올라가겠죠. 지금 신용은 거의 이 정도면 미친놈 작두 타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주고 있지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이상해요. 저는 공매도 잔고가 좀 이상합니다. 잘 보세요.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가 조금 허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올릴 만큼의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게 오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소에 문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근데 답변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문의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이거를 이해하고 답변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답변이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새네. 자, 외환시장 주간 동향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고요. 원달러도 그에 맞춰서 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원달러가 더 강했습니다. 더 강했죠, 지금 보면. 예, 지금 US 달러보다 지금 원달러가 살짝 더 강했습니다. 강했고, 이거 하락폭이 커야 강한 겁니다. 하락을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위안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 쪽으로 이 외국계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포치를 회복할 것 같고요. 자, 원자재를 보시면, 예. 이거, 이때 생각나네요. 예. 그렸을 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챌린지가 좀 많았는데,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은 못했어요. 회복은 못했고, 종목으로 치면 마이너스가 아직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추가 조정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추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 이쯤에서 추가 매수하고 상승을 노려볼 겁니다. 유가가 이대로 폭락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직. 예, 기름 안 쓰고 못 삽니다. 예, 금은, 예,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예, 이제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큰 손들이 사고 싶어 하고, 많이 샀고, 개미들 사라고 꼬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을 폭락시키지 않겠죠. 걔들은 계속 금값을 떠받치고 있을 거예요. 자, BDI 지수는 지금 크게 반등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펜오션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갑자기 반등하고 막 이래요. 예, 본원 통화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줄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준 예치금이 줄어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화폐를 발행하는 양인데 발행한 걸 막 소각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지준 예치금이 줄었다고 보이고요. 예, 협의 통화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거고 집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연준의 대차 대조포도 잠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채, 그 다음에 레포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거라 생각하고요.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10년물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로금리가 뉴노멀이 돼가지고 지금 멀리서 보시면 쭉 줄고 있잖아요. 지금 뉴노멀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로는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이번에 양적 완화가 끝나면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안정화, 10년물과 3개월물 안정화, 테드 스프레드 안정화. 예, 이게 딱히 지금 CCBB 할 게 없네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한 주도 고생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딱히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팜도 이제 그 신기록의 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 주 내내 상한가를 간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죠. 그럼 SK 바이오팜이 출렁이면 결국에는 한국 시장도 출렁일 거예요. 그때가 제가 봤을 때 단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타 기회가 될 것 같으니 저는 그런 변동성을 좀 노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